이 최대값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 자, 약속했던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수라 발발타 수능 영어 3등급 호로록. 자, 날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물론 정말 공으로 날로 먹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능 영어 듣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오픈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수능 영어 듣기였습니다. 17문항을 맞추는 건 당연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 선택지가 모두 정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루틴, 그 방법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듣기 훈련을 지금부터 해주십시오. 요구 조건 두 번째, 하 난이도의 문제만 조질 것. 자, 하 난이도의 문제는 13문항입니다. 물론 제 기준으로 13문제를 뽑긴 했지만 좀 이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뺐어요. 정말 쉬운 거, 목적, 심경 변화, 주장, 요지, 도표, 일치 불일치, 안내문, 그리고 43, 44, 45번의 장문, 요 13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13문제만 조지면 됩니다. 어법, 빈칸, 삽입, 순서 어렵죠? 버리십시오. 왜 버려도 되는지 설명해 주겠습니다. 홀수형을 기준으로 1번부터 17번까지 17문항 3점짜리 3개가 있어서 총 37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듣기를 다 맞추면 37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100점 중에 37점, 3등급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70점 중에 37점, 어마어마한 비율 아닙니까? 거기에 쉬운 문항 13개, 이게 이제 다 2점일 테니까 26점이 나오고, 아까 듣기하고 쉬운 문항을 더하면 63점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시작점은 63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목적, 심경변화, 주장, 요지, 도표부터 또 이렇게 무관한 문장, 제가 지금 쉬운 유형들은 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3년 동안 수능 영어를 해온 친구들이에요. 중난이도, 고난이도 이런 게 아니라 하난이도의 이 13문항이 어렵다,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목표가 3등급도 안 되죠. 영어를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영어를 안 한 친구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할 예정이거나 그리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 노력하면 맞춰낼 수 있는 유형들이 이 13문항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45문항입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형이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선택지는 9개씩 나와야 45가 되죠. 시험의 특성상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이 시험의 설계에 있어서 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각 선택지당 나올 수 있는 평균값은 9입니다. 즉 9개가 다 나올 텐데, 물론 실제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홀수형의 경우에는 8에서 10, 즉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1 발생합니다. 짝수형의 경우에는 어떠하냐, 여기도 8, 10, 18 이렇게 해서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그 이상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험만 그러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겠죠. 이 전년도, 그 전년도 모든 시험에서 다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밸런스의 이 규칙 때문에 우리는 예상을 9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던 것, 그리고 확신을 가져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듣기를 다 풀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몇 개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난이도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고, 이 값을 더해서 X값을 만들어냅니다. 즉 듣기에서 1번이 3개 나오고 하난이도에서 2개가 나왔다면 지금 내가 푼 문제 중에 1번은 총 5개가 나오고 내가 풀지 않은 문제에서 4만큼의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듣기와 하난이도의 이 X값을 쭉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예상했던 이 밸런스의 9에서 빼게 되면 4, 4, 1, 2, 4가 납니다. 자, 그랬을 때 최대값을 보게 되면 이 최대값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앞으로 내가 풀지 않은 문제에서 2번이 나올 경우가 4번은 있고 3번이 나올 경우가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최대값이 공교롭게도 동일하게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2로 할까 5로 할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듣기 플러스 하난도 플러스 빈칸 31번부터 33번까지 1번으로 찍습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31번부터 34번까지 다 1로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제 데이터가 부족했고 이 수년간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34번에는 1번이 없어요. 그래서 34번은 1번으로 찍지 않고 31번부터 33번까지 이 세 문제만 1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이 1번도 4가 나오지만 4는 제외하고 2번과 5번만 보는 거예요. 이 1번의 경우에는 이미 빈칸 추론에서 우리가 1로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 최대값으로 2번과 5번을 선택해서 찍었을 때 2번의 경우 78점 78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운이 좋으면 2등급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수능이 끝나면 단톡방이 난리가 나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행운이 있기를. 자, 또 5번의 경우로 찍었을 때 5번으로 찍었다 76점 모두 3등급 이상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짝수형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짝수의 경우에도 최대값 5를 선택해서 골랐을 때 72점으로 3등급 이상 나옵니다. 2번의 경우도 우리가 선택을 했을 경우에 역시나 72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022년도 수능인데 이 해만 특별히 이랬을까? 아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자, 봅니다. 21년 수능, 20년 수능 마찬가지 9에서 X값 빼서 31번부터 33번까지 1번 내리고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값을 구한 값을 다 내리 찍었을 때 3등급 이상이 찍히죠. 20년도 수능 역시 최대값을 골라서 내리 찍었을 때 다 3등급 이상이 찍히죠. 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 19, 18, 17은 어땠을까? 그때는 제가 이전에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했고 또 그 어떤 팁들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문제없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야죠. 제 결론은 자, 듣기 빼고 총 시험 시간 약 45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1, 2부 정도 시간 더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자, 40분간 하난이도 13문항을 천천히 정확하게 한 문제당 평균 4에서 5분을 풀어요. 자, 보세요. 13문항 중에 듣기 때 3문제 해결해버리면 10문제 남고 이거를 40분 동안 풀면 각 4분 이상은 나오죠. 도표, 일치, 불일치 이게 4분 동안 풀 문제입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풀어버리면 나머지 문제는 5분까지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문제를 보세요. 시간에 쫓기지 마세요. 왜 쫓기나? 시간이 많아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남은 10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5분 동안 자 1, 2, 3, 4, 5 이렇게 해놓고 듣기부터 쉬운 문제 여러분들이 푼 문제에서 1번이 몇 개 나왔는지 2번이 몇 개 나왔는지를 계산합니다. 1번 하나 4번 하나 5번 하나 2번 하나 하나 더 3번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해요. x값으로 놓고 9-x 해서 최대값 나오면 그 번호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2번이 나왔다. 2번으로 내리는데 단 31번부터 33번까지는 몇 번? 1번으로 찍어라. 그러면 몇 등급? 3등급. 그래서 앞으로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3등급이 불안하거나 3등급이 필요하거나 3등급이면 된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중난이도, 고난이도 버리십시오. 하난이도만 조지십시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처럼 3등급은 너무나 쉬워요. 다시 얘기해서 3등급은 나와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2등급은 나와야 돼요. 2등급을 맞춰줘야 돼요.
그럼 왜 자꾸 1등급은 강조하지 않냐? 1등급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성비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불수능, 영어 시험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높은 등급은 2등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등급에 맞춰서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에 집중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OT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그 결과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2등급이 나오는지, 또 그 다음 시간에 그러면 1등급을 위해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과 1등급도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단 충분히 그만큼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3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재밌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